이번엔 카라 2024에 다녀왔습니다. 산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종사자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선 산업은 에너지타임즈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분야인데 어쩌다 보니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영상이 풍부해질 겁니다. 그리고 영상 준비하다 보니 저도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방사선이 뭔지, 방사성이 뭔지 다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용어 먼저 정리하고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카라 2040 현장으로 가보시죠. 방사성과 방사능,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구분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십니다.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실 겁니다. 방사성 물질부터 살펴보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원소 화합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함유한 방사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정확한 과학적 용어는 방사성 핵종이라고 합니다. 불안정한 숫자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진 핵종이 붕괴되면 방사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방사선은 뭘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안정적인 상태로 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방사능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방사성 물질이 안정적으로 변하는 현상이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방사능은 현상이죠. 별로 안 어렵죠.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파장을 전자기파라고 하고 입자를 입자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자기파와 입자선을 통틀어서 방사선이라고 부릅니다. 입자선으로는 알파선과 베타선이 일반적이고 전자기파로는 감마선과 X선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방사능에 핍복됐다는 표현보다 방사선에 핍복됐다는 말이 더 정확한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전자기파인 자외선과 적외선, 가시광선 등도 방사선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일상 곳에 방사선이 있다는 얘기죠. 방사선이라 그러면 무턱대고 두려움을 느끼는데 우리 삶의 일부였던 겁니다. 방사선은 왜 위험할까요?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방사선을 전리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전리는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결합하거나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파괴까지 가능합니다. 안전에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농담 삼아 방사선에 핍복되면 바보가 되거나 천재가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 이온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결합하면 물이 됩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탄소 하나와 산소 2개가 결합하면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좋지 못한 현상이죠.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유익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유해한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익한 뭔가를 만들기 위해 방사선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사선 과학 또 방사선 기술은 의료, 바이오, 에너지, 환경, 우주 등에 이르기까지 고도화되고 광범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사선 과학 기술이 우리 삶과 산업 또 경제에 미치는 그 임팩트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방사선 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12년 세브란스 병원이 진단용 X선 장치를 도입하게 되는데
방사선 이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50년이 지나서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 2가 가동됐거든요. 그렇게 방사선 산업은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뿐만 아니라 농업과 식품, 우주와 산업, 방사선 활용이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전문적으로 나누는 분야가 있겠지만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까진 필요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나눠보겠습니다. 투과와 성질을 변하게 하는 것으로 나눠봤습니다. 투과는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능입니다. 의료에선 우리 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엑스레이와 MRI 이런 것들이 되고 산업에선 비파괴 검사가 될 겁니다. 인체든 설비든 속을 들여다보려면 파괴를 해야 합니다. 훼손되고 망가지겠죠. 그런데 방사선을 이용하면 훼손 없이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질을 바꾸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돌연변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하면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신품종을 개발할 수도 있고 수확량을 늘리거나 병에 걸리지 않게 개량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윤리적으로 맞느냐 아니냐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용으로 신소재 개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 그대로의 광물로 신소재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그런데 신소재 필요성이 더욱 강해지죠.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려다 보니 그런 겁니다. 소재를 더 강하게 하고 녹는 점을 높이고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만 보면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방사선의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방사선진흥협회가 있습니다. 방사선진흥협회는 방사선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과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겠다.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1985년 9월 출범했습니다. 우리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방사선 산학연을 결집하고 연결해서 방사선 산업, 연구 개발, 인력 양성, 정책 등 방사선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카라 2024 현장으로 가볼 텐데 이날 과기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어떤 메시지를 들고 왔을까요? 이게 산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신호를 줄 겁니다. 카라 행사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산업부를 주로 출입하다 보니 과기부 분들 볼 일 별로 없는데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과기부 차관은 방사선 업계에 당근과 채찍을 줍니다. 당근은 뭘까요? 사실은 김상훈 회장님께서 취임을 2월달에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방사선 산업의 가치 사슬을 확장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시겠지만 방사선 산업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큰 거대 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 그래서 아마 R&D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제조, 그다음에 마케팅, 서비스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 가치 사슬을 놓고 봤을 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방사선 산업은 후단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이제는 조금 더 후단의 활동들이 앞단으로 내려와야 방사선 산업이 조금 더 확장이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야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분야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방사선 바이오 성과 창출 전략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것도 새로운 어떤 핵종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거를 정책화한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른 산업 영역으로 우리 카라와 함께 같이 좀 확장해 나가기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훈 회장이 강조했던 가치 사슬에 공감하면서 중요한 것은 과기부가 방사선 바이오란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걸 정독해보진 않았지만 요약본만 보면 의료계 산업이 중심인 것 같지만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 방사선을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소개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어찌 보면 방사선 원료입니다. 다양한 원료를 개발하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국부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이번엔 채찍은 뭘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은 모든 기술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활용성이 있으면 그 반면에 그림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면 방사선과 관련된 현장의 사고들이 보고가 좀 되고 있는 걸 많이 좀 느끼셨을 거예요. 반도체 있었고 병원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기술일수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을 잘 정비하고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좋은 기술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챙겨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이라고 했지만 정부의 강한 경고라고 느껴집니다. 방사선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안전,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사례를 들어버리죠.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그걸 볼모로 잡은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국민이나 근로자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면 그게 무엇이든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사업화 산업화하고 또 기술사업화 산업화로 형성된 산업자본이 다시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투입해갖고 연구개발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발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레카라에선 김상은 회장이 계사와 함께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사선 업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개했는데 지금부터 그걸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 김상은 회장이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가치사슬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와 개발, 그리고 상품을 파는 마케팅까지 이런 과정이 선순환적으로 연결되고 반복될 때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이들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해법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안입니다. 김상은 회장은 뭐가 문제라고 진단했을까요? 많은 이 방사선 관련된 산업체들이 규모가 작고 최근에는 이제 커다란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규모가 작고 혁신 역량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같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공급, 또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 수요 사이에 어떤 미스매치가 여전히 발생하고 따라서 기술 개발과 산업의 연결고리가 아주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방사선 산업이 취약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금 방사선 산업은 주로 마케팅 쪽, 또 일부 최근 가서 이제 제조 아주 치우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제조나 마케팅이 기술 기반의 마케팅, 기술 기반의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이 한정된 시장에 많은 기업이 와서 경쟁을 하니 이게 레드오션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간단합니다. 연구가 실험실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상품화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시장에 일감이 없다는 얘기죠. 연구와 산업이 미스매칭되면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시장에선 적절한 일감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과잉 경쟁으로 서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급자를 조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안 될 때 차선으로 첫 번째를 시도합니다. 공급자를 줄이는 것은 구조조정이니까요. 그런데 방사선 업계는 충분히 일감을 만들 수 있다고 김상은 회장은 본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정부는 방사선 진흥 계획, 또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 등을 통해서 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애를 써왔습니다만 저희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이런 이 정부의 노력에 힘을 더해서 이 산학연 협력의 키플레이어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산학연 생태계 중심축 협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산학연 결집 연결을 통한 선순환 발전 모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목표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이 창업 단계, 창업 성장 단계, 성숙 단계 벌어들인 돈을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고 창업을 일으키는 또 사업화를 일으키는 그런 전주기 지원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설명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연구실에 있는 성과를 실제 산업 현장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협회가 중점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산업을 키우겠다는 그런 얘기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라는 이처럼 소통의 공간인 동시에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사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원래는 누가 춤췄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